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김윤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제 34회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그랬고요. 각 분야별 출제 문항수를 보면은요. 우리 칠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조세총론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아주 지엽적인 지문의 내용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이 1번과 2번을 봤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다. 그러나 중반부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모의고사를 좀 많이 보시고 뭐 전략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좀 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1, 2번에 25번, 26번 문제 때문에 헤매신 분들은 많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8문제에서 한 12문제, 잘 맞으신 분들은 13문제까지는 맞으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2문제가 출제됐고요. 개정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한 2문제 정도 나왔고요. 재산세가 보통 2문제에서 3문제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2문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2문제. 골고루 이게 평균적으로 2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 소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계산 문제가 사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올해 시험에서는 보통 5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5문항이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난이도는 이제 그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요즘 이번 시험 문제들이 보면 특징들이 단순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이해 중심의 문제로 많이 바뀌었고, 지문이 긴 그런 내용들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좀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회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겠냐? 일단은 이제는 암기의 시대에서 이해 위주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찍 공부를 시작하셔서 기본서에 나오는 용어라든가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데 포커싱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취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중요 개정상 지문이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 개정세법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본 수업 강의 때 충분히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뭐 한 조세 총론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선 지문들이 나왔습니다만, 취득세부터는 우리가 기출문제와 유사했던 그런 문제들 패턴이 응용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좋은 학습서는 기출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제가 풀어드리기도 하고, 또 차후에 우리 여름에 문제풀이 강의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본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35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일찍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해설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세총론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좀 낯선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맞추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25번. 그러나 이제 우리 주제는 많이 본 주제예요.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바로 국세 기본법상의 우리가 제척기간 아시죠?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제척기간은 제가 본 수업 때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으로서 사유에 따라서 뭐 10년, 사기 등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상속증여세 등은 10년, 15년이다. 이 주제였는데 이거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요 지문은 우리가 많이 본 지문이죠. 사기란 단어 나왔잖아요. 사기. 사기니까
국세나 지방세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야겠죠. 10년. 자, 그 다음에가 두 번째. 이제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요 2, 3, 4. 2, 3, 4 지문이 좀 아주 낯선 지문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2, 3, 4를 보기 전에 1번과 유사한 지문. 이번에는 뭐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신고했죠. 무신고했으니까 얘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7년이 돼야겠죠. 그래서 5번과 1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골라냈을 거로 봐요.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 4 중에서 이제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 지문은 뭐냐면 소송 판결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판결 확정이 됐으면은 당연히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늦게 해줘야 되느냐? 자, 납세자를 위해서는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 세무서장은 심사청 우리 조세불복 있었죠? 심사청구장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 명의대여 사실이니까 이거는 악이잖아요. 당연히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효력을 말소시켜버리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1년 이내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과 3번은 같은 맥락의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해줘라 이런 얘기. 2년까지 너무 길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제척기간은 기산일. 우리 기산이라는 게 뭐였죠? 제척기간은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부가권 행사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행사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얘는 신고기한. 자, 종부세가 신고가 원칙이 아니죠. 얘는 그것이 아니라 얘는 신고기간의 다음날 뭐 만약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신고세목이라고 한다면 신고기간의 다음날이 됩니다. 왜냐면 신고기간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부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라는 말을 원칙은 정부부가다. 그걸 생각하셨다면은 이 부분도 X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자, 얘는 바로 납세무가 예외적으로 성립한 날이다. 납세무가 성립한 날이다. 성립한 날. 네. 그럼 납세무 성립한 날이 언제냐? 6월 1일이죠. 6월 1일. 네, 6월 1일 날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결정되는 거니까 그걸 기점으로 따져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쉬운 지문도 있었지만 2, 3, 4가 아주 낯선 지문이 등장이 돼서 아마 여기서 혼란을 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로 합니다. 26번 문제는 바로 이제 연대 납세무. 제가 백선 특강이나 특강 시간에는 연대 납세무, 2차 납세무 이런 용어는 꼭 정리하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정리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낯선 지문들이 있지만 좀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유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자, 언뜻 보면 맞는 얘기인데 이 국세에서는 단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러면 공동소유가 얘처럼 연대납세무냐가 아니라 얘는 인별입니다. 인별. 각자가 납부할 의무를 져요. 네. 공동소유일 때는 각자가 져라. 요 질문은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에요. 소득세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이때는 연대가 아니라 인별이니까 인별과세원칙이니까 각자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의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가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잖아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원칙은 각자가 져라. 다만 그 각자가 지되 공동상속인끼리는 무슨 납세를 진다? 연대 납세를 진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당연히 연대니까 영향을 미쳐야겠죠. 네. 자, 그래서 25번, 26번이 좀 어려운 질문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로 합니다. 27번 문제는 좀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거는 좀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많이 본 지문이었었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건물주가 있다, 은행이 있다. 그러면 가설자 은행이 낸다, 건물주가 낸다. 건물주. 건물주를 뭐라 배웠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거 생각하시면은 딱 됐던 거죠. 많이 본 지문이야.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아마 기억나셨을 거예요. 은행이 떠올랐을 겁니다. 은행이 있다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2번은 여러분들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지문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공법적인 것만 조금 생각했더라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해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랬을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이 변경돼서 그 가격이 증가할 때는 자,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됩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은 환지의 주체는 환지 누구 거예요? 그건 조합원 거죠, 조합원 거. 채위지 보류지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 거. 문장이 바뀌었죠?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요것만 생각했으면 금방 요거는 X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우리 많이 본 지문이에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의심이 된다. 그러나 경매라든 이런 객관적 원인이 있었을 때는 어떤 취지로 보자? 유상 취지로 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부담부 증여 많이 봤었어요. 부담부 증여가 되면 채무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보자. 그렇죠? 단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은 모두 증여로 본다. 이거죠. 그럼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유상이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언급했었던 주제입니다. 조심하자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동산의 승계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으로 보자. 이런 걸 무슨 과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한다.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한다. 이거 실질과세 원칙.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28번. 자, 28번은 취득세 납세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많이 본 질문이죠. 상속이 됐을 때 취득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거죠. 자, 납세면 성립시가 된다. 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많이 본 질문이에요. 증여든 유상이든 간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 플러스 60일까지 공정증서로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됐을 때는 없던 일로 해요. 공정증서가 공증서류죠. 공증서류로 입증했으니까 우리 없던 일로 해요. 그러면 취득항소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유상승계일 때는 이번에 개정된 거죠. 개정된 지문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가고 그 날짜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된다. 이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이혼시 재산 분할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자,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니까 분할 등기를 해야죠.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본 지문이잖아요.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됐을 때는 준공인가 고실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실이죠. 소유권 이전 고실이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실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전 고실이 되면 고실에 무슨 날이 된다? 다음 날이 된다가 되겠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네. 자, 그 다음에가 29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이 문제도 좀 생소한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한 것도 있었는데 이걸 좀 요령 있게 푸셨으면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얘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된 지문이죠. 역시 이번에 중요 개정 사항은 꼭
우리가 또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1세대 1주택이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돼요? 자, 납세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자, 원래 다주택자는 9억 원이었었죠. 다주택자는 9억 원이었지만 1세대 1주택자니까 얼마가 돼요? 12억 원을 공제해 줘야겠죠. 그 금액 곱하기 100분의 60. 100분의 60이 뭐예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었었죠. 비율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았을 땐 0으로 본다. 네. 2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임대. 자, 다가구 임대 주택은 우리가 합산 대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냐, 포함되지 아니한다. 왜? 임대가 키워드죠. 자, 우리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쓸데없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냐. 단 사업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은, 사업 목적의 임대주택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말자, 이거. 합산하지 말자. 네, 합산하지 말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 이거는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가 토지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혼인해서 집이 두 채가 됐다. 그럼 이 혼인해서는 이거였잖아요. 혼인하거나 동거 봉양이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각각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합가한 거니까 5년간은, 또는 동거봉양 10년간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건 세대 판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합산 배제 신청은 아까 말했던 뭐 임대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주택, 어떠한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즉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은 그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배제 신청을 9월달에 하라는 얘기지, 혼인이나 동거봉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에 대한 판정 문제죠. 세대를 가까우로 볼 거냐, 합갈 거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주택수를 따지는 거예요. 주택수. 합산 주택이냐, 합산 배제 주택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걸 지칭하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지문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법인의 세율이죠. 법인 주택에 대한 세율은 최고 세율이죠. 그러면 2주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고 세율 2527, 네, 2.7% 되는 거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자, 아무런 공제도 안 되는 거죠. 영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60을 곱하자. 그렇죠? 그러면 공시가격의 합해서 마이너스 0원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비율 60%. 이게 다죠, 뭐. 그러면은 여기다가 세율은 우리가 2.7%, 그 다음에 5% 붙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30번 문제 종합부동산세. 자, 이 문제도 이건 뭐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그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부가징수죠. 자, 아주 평이한 지문이에요. 납기를 물어본 거죠. 관할 세무서장은 언제요?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징수하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부가? 정부 부가, 맞죠? 정부가 부과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원칙은 정부 부과죠. 원칙은 정부 부과가 되는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는 얘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하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납기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월 16일부터 10월, 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죠. 자, 이건 뭐 그냥 답을 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본 점이죠?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가 이건 개정된 지문이죠. 개정된 지문. 바로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건 뭐냐면,
이분이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종부세가 1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실수요자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이 집값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납부 유예를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거니까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맥락입니다. 납부가 유예된 납세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상실한 거니까 유예 허가를 취소시켜 줘야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주제로 갑니다. 자, 31번도 우리가 과거에 기출됐었던 지문이 등장이 됐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산세 표준세율은 우리가 주택, 토지, 건축물인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거의 출제하지 않았던 선박이나 이 부분을 출제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초재현이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뭐 선박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일은 거의 없는데 실무하고도 연결성이 안 되는 그 주제를 왜 출제를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게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부러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오락장용 건축물은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오락장보다 높다. 예. 왜냐면 얘는 이제 5%가 되고 얘는 4%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지역에서 지정된 주거지역, 자, 공장 건물이 원래 공장용 건축물이 0.25%가 되는 거죠. 0.25% 되는데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주거지역에 있으니까 이거에 2배가 되면은 얘는 0.5%가 된다. 그래서 얘는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우던 주거지역이죠.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자, 얘는 0.1에서 0.4% 되겠네요. 그러면 주택은 주동그라미, 1동그라미, 4동그라미, 주일사의 누진세율이 됩니다. 그 다음 항공기는 0.3%.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사실 항공기하고 우리 중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다. 네. 어쨌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냥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이런 질문을 냈어요. 좀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5번 지문은 과거에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혼동이 됐다 하더라도 이 기출 지문을 좀 연상하신 분들은 곤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바로 뭐냐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니까 어떤 걸 말할까요? 탄력세율을 의미하겠죠. 탄력세율. 그러면 탄력세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3년간이 아니라 해당 연도만, 그렇죠?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해석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납기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로 우리가 납기를 한다.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자,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20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죠. 많이 본 지문이에요. 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봤던 지문이라 금방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것이 7월 아니면 9월인데, 자, 이건 뭐 그냥 너무 대놓고 그냥 답을 줬죠. 네. 뭐라고 됐습니까?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아니라 얘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되죠. 7월 말까지. 좀 지문이 잘못됐는데. 자, 요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쉽게 골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2번 재산세는 당연히 보통징수 방법이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늦어도 납기 5일 전까지 많이 본 지문이 됩니다. 발급하자. 그 다음에 기준일은 6월 맞고요. 그 다음에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는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라고 한다.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취득세 비과세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자. 왜 비과세일까? 그 입법 취지를 좀 생각하면 금방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뭐 국가나 지자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받는 등록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과세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무덤 묘지 등기니까 무서워. 네. 그다음에 회사 정리 특별청산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무슨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보의 등록. 얘는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자, 여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 착오로 인한 등기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34번.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경기도 서울 딱 걸쳐 있다. 그러면 애매하죠.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주로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렇죠.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때는 한꺼번에 평가한 지하철 고시가격, 개별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비율로 안분하자. 즉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 원칙이죠. 그런데 신고가 없거나 자 신고가액의 이게 시가 표준보다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죠. 적어야죠. 시가 표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가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시가 표준이 되겠죠. 자, 뭐 아주 평이한 그런 질문이 등장이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했던 거죠. 채권자가 대위에서 등기도 할 수 있지만 대위에서 신고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마 이제 이 문제를 보시고 다들 와 이거 뭔가 했을 건데 사실은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임대소득세에 대한 규정을 좀 이론적인 개념을 좀 생각하신 분들은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지레짐작하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접근하신 분들은 그냥 아마 패스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물어본 거는 주택 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총수익 금액은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실제 임대료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수입이 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비세채죠. 지비세채. 자, 지비세채면 실제 임대료 신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간주 임대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조항 있잖아요. 간주 임대료는 이 조항 있죠. 3주택 이상이 되고 이상이지만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야 된다. 우리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주택수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주택이 전용 40제곱미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돼? 기준시가 2억이야. 자, 기준시가 2억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적용주택은 A주택하고 C주택이 될 거예요. A주택과 C주택이 된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산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 임대료만 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월세가 50이니까 12개월. 그렇죠? 그러면 50에 12개월이면 600이죠, 600? 6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개월이면은 어떻게 돼요? 1200이 되겠죠, 1200? 1200이 됩니다, 1200. 그러면 600에 1200 더하면 얼마죠? 1800이 되겠죠? 네, 답은 3번 1800. 그러니까 이거를 캐치할 수 있었다면은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과연 기억할 수 있었겠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요 포커싱만 잘 맞췄다면은 오히려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암산으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났다라면은 아마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평행 지문이죠.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많이 본 지문. 자,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형식적 기준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부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가 되겠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 자,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했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자, 자가건설인데 허가가 기준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사용일이 되겠죠.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대금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공이 안 된 거야. 그거 완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성된 날이 돼야죠. 완성된 날. 완성된 날이 된다가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자, 요거는 뭐 우리 백선 특강 때도, 그 다음에 뭐 우리 제가 핵심 영역 특강 때도 이거 암기하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충실한 암기만 되셨으면 맞췄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이번 시험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를 빼놓고는 비교적 양도세가 이번엔 평이하게 나왔고 조세 총론하고 그 지방세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양도세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중반부터 좀 정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잘 소화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세율이니까 이거는 뭐 단순 암기죠. 옳은 것은 자, 역시 개정된 거 물어봤어요. 자, 보유 기간이 6개월. 자, 상가 건물은 1년 미만. 1년 미만일 때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되죠. 그 다음에 분양권은 어떻게 돼요? 1년 미만.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70% 된다. 네. 그다음에 1년 6개월이면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40% 되죠. 네. 그다음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1년 10개월입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일 때는 70%,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몇 프로 돼요? 60% 되는 거죠. 60%. 그다음에가 보유한이 2년 6개월인 분양권은 1년 이상이 되면은 이런 100분의 60이 됩니다. 그렇죠? 네. 1년 미만은 70%. 자, 따라서 옳은 지문은 뭐가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그렇죠? 1년 미만의 주택과 분양권의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된다. 그렇죠? 자, 역시 개정됐던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자, 38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 물어본 거죠.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우리가 과세 대상 백선 특강 때도 또 우리 제가 핵심 이론 정리 때도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죠. 자, 용익물권인 전세권 들어가나요? 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았죠. 많이 강조했어요. 반드시 등기돼야 된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투게더 함께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들어갔으니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주권도 함께가 들어가면 좋은 건데 문제는 이주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제외죠. 얘는 제외였죠. 별도는 안 되지. 서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별도. 네, 별도로 된 것은 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양도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되겠어요. 그럼 두 개가 되겠죠. 두 개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산선고 처분소득은 비과세다. 많이 본 지문. 그 다음에가 자,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감소돼서 조정금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세 비과세 유형을 물어본 거죠. 파산선고 처분. 자, 조정금은 보상을 받은 거지 땅판 돈이 아니다. 비과세. 그 다음에 농지교환불합 1세대 1주택이 되겠죠. 네,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처분 공고 전에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거니까 미등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4번도 같은 맥락이죠.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미등기 양도로 안 본다 그랬어요. 자, 미등기 양도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등기 이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는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런 공법상의 이유로 도시개발법상의 이유로 이거는 못한 거다. 못한 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국가 소유한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초과예요? 아니죠. 이하죠. 2분의 1. 그렇죠?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된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하가 됐을 때는 비과세가 된다가 되겠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자, 요게 좀 제일 좀 내용이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근데 이런 유사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요 문제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자, 과세표준은 그러면 과세표준 순서 알아야 되고, 얘는 실거래가가 원칙이잖아요. 원칙이니까 기준시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얘는 25기니까 이게 또 올라야죠. 예, 이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자죠. 그러면 얘는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12억 초과분을 곱한다. 일단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이걸 토대로 해서 마이너스 장특공제를 해주고 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최소한의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를 해주자. 그러면 과표가 나오는 거죠. 과세표 나오고 여기다가 구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키워드였었죠. 그러면 양도차익은 25억에서 19억 5천. 자,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양도비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죠. 5천. 그러면 얘는 도합 20억이 되겠네. 20억. 그러면은 25억에서 20억 빼면 얼마? 5억이죠. 그럼 5억 곱하기 25분의 25억에서 12억을 빼야죠. 그렇죠? 그러면 13억이 되겠죠. 13억.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요 금액이 자 2억 6천이 나옵니다. 이게 2억 6천. 이게 2억 6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억의 차익이 2억 6천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장특공제. 자, 장특공제는 2억 6천에서 곱하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유 기간과 주기간이 각각 5년이다. 그러면 매년 4%잖아요. 매년 4%. 그렇죠? 그럼 5, 4, 20, 5, 4, 20. 40% 되겠죠? 네, 40%. 그러면 2억 6천 곱하기. 그러니까 보유기한별로 5, 4, 20%. 그 다음에 거주기한별로 5, 4, 20%. 그 다음에 40%죠? 네. 그럼 요거를 빼주고 나면은, 이게 1040, 빼주고 나면 이게 1억 5,600이 됩니다. 1억 5,600. 요 금액이 1억 5,600.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250을 빼주죠. 네. 그럼 250 빼주면 1억 5,350 되겠죠. 1억 5,350.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 있죠. 양도차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25억에서 19억 5천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 여기서 뭐 비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5억이 됐는데 12억 초과분을 계산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이런 유사 문제가 기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고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환산가액까지 구하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지 제가 이제 백선 특강 때도 요 내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구하는 것도 계산 문제로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좀 잘 찾아냈다면 나머지 뭐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분들 만나 보니까 계산 문제 두 문제 중에서 요거는 좀 맞추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죠. 임대소득세는 많이 틀리셨지만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시험 때 시험 치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문제를 또 이렇게 제 강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합격 발표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혹시라도 결과 안 좋으신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찍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요 기출 문제를 좀 아직 부동산 세법 공부 안 되신 분들은 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어려우실 거고요. 좀 이제 공부가 되셨고 다시 준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이 강의를 시청하셨다가 나중에 또 35회 시험 대비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